네, 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ETF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참 재미나게 ETF 이야기 소개해 주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ETF계 백종원, 김민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거 소개할 때 저만 이렇게 웃음이 픽 새어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약간 네. 진지하게 ETF계 백종원 이렇게 소개할까요? 아니, 저는 뭐 진지함도 중요하지만 네. ETF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영유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다가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예. ETF 뭐 굉장히 다양한 뭐 ELW 막 이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투자다. 이게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 김민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관련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ETF를 몰랐던 분들도 새롭게 많이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최근 상장된 상장 예정인 ETF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제가 어제 매일경제 신문을 봤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이제 서학 개미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제한적이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2,500억의 미국 장기 국채 ETF를 매수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TMF, 그렇죠. TLT 뭐 이런 거 많이 전문가시니까 하시죠? TMF, TLT를 2,500억 네. 매수했다. 이 미국에 상장된 이제 TMF나 TLT의 매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TLT나 TMF는 연금에서는 또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아, 못 사나요? 예. 역외 ETF는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제 연금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상장한 ETF가 5월 30일 상장됐고요. 오.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한 26.7년인데요. 네. 높은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지만 지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제한적이라는 기대감, 시장금리 하락 기대감에 대해서 베팅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채도 있지만 또 미국 회사채도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채라든지 네. 존슨앤존슨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량 회사채로 인기가 많은데 이것 또한 ETF로 상장되었습니다. 네. 타이거 미국 투자 등 회사채 ETF고요. 이것 또한 5월 30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국 투자 등 회사채 액티브 ETF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연금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미국 국채도 있고 미국 우량 회사채도 있는데 왜 유로존 국채는 없나? 네. 그래서 5월 16일 날 유로존 국채 25년 플러스라는 ETF 상장되어 있습니다. 유로존의 10개국의 국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 또한 미국채가 또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한번 그런 새로운 투자의 대안으로서 유로존 국채 25년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저께 엔비디아가 너무 크게 올랐죠. 그쵸. 그래서 오늘 아까 두 분의 패널들도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업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들을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나왔습니다. 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고요. 34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총 4개 ETF가 상장이 됐고요. 총 보수를 보시면 꽤 높네요. 예. 총 보수를 보시면 앞에 3개 ETF는 채권형 ETF죠. 그래서 미국 국채, 미국 회사채, 네. 유로존 국채. 그래서 0.14%부터 0.20%로 운용 보수가 아주 낮고요. 네. 그에 비해서 34개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는 0.80%로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된 그리고 상장 예정인 ETF에 대해서 4가지 오늘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민 본부장님께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밸류체인 얘기도 해주셨고 전기차 관련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중국 시장 자체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중국 전기차 시황은 어떤지 네네. 궁금합니다. 네. 우선 수급적으로 아까 이쪽에 계신 패널 분이 네. 이 수급이 따르지 않으면 어떤 종목도 오르지 않는다라는 뭐 아주 멋진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2차전지 소재가 네. 아주 가파르게 1분기 동안 열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엔터테인먼트 주 하이브랑 JYP가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쵸. 또 오늘부터는 지금 반도체가 아주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끝에 이제 스페이스 테크, 이제 우주 쪽에 우주항공. 얘기를 했는데 그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유동자금이 지금 있으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전기차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중국 전기차 약진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중국 내 전기차 수요가 크게 반등하고 있고요. 그 7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내연차에 대해서 다양한 제한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시장에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서 아주 가파르게 지금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는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의 수요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거의 2배 이상 수출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BYD라는 그 중국 완성차 회사가 포드의 그 독일 회사를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아주 이 중국의 완성차 회사들이 아주 가파르게 진출하겠다 유럽에 그런 약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서 중국은 유럽 시장을 더 공략할 것이고요.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유럽에서 이런 전기차의 확대가 중국 쪽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 저희가 뭐 소재 따로, 부품 따로, 또 관련된 자동차 기업 따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전체 업계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이 판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 기업들, 밸류체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밸류체인, 중국 전기차는 무조건 완성차가 아니라 밸류체인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밸류체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원자재,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분재,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장이겠죠. 자동차의 전장, 부품인. 그리고 배터리 셀,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차, 이 5단계를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 개의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차, 비아디라는. 비아디. 예, 비아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너무 시청자분들. 22년 2분기 이후에 테슬라 제치고 이제 글로벌 전기차 1위로 부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드가 가지고 있는 독일 공장을 인수하면서 그쵸. 유럽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전기차는 아주 싸고 조그만 차, 세컨핸드카의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화로 2억짜리 지금 럭셔리 카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제 전기차가 옛날에는 아주 작고 그냥 자기 세컨핸드카로 값싼 차였는데 이제는 아주 럭셔리카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가파르게 BYD가 만든 고급 럭셔리 카들이 지금 침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배터리를 말씀드리면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 국내 기업들. 예, 국내 기업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S타일, 네, 다 말씀하실 거예요? 네, 가슴이 뛸 만큼 네. 너무나 자랑스러운 회사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보시면 배터리 셀만 보셔도 60%가 잘 아시겠지만 다 중국 회사거든요. 그리고 CATL 같은 경우에는 3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1등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14%밖에 되지 않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전기차가 한국 전기차 배터리 셀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부분들을 인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CATL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km를 가는 배터리를 상용화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래 보통 급속 충전을 해도 보통 뭐 30분 이상 걸리는데 CATL은 배터리를 창착하는 이보고 시스템이라고 해서 3분 만에 이제 배터리 갖다 끼우는 거죠, 그냥. 뺐다 끼우고 뺐다. 그게 가능? 예,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은 이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3분 만에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기업인 간펑 리튬이라는 회사인데 세계 1위 리튬 생산 기업이고요. 전 세계에 엄청난 그 광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큰 수혜를 볼 거라 생각하고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 기업들을 따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ETF의 장점은 이런 기업들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 ETF 5가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네. 총 5개의 ETF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액티브라는 ETF인데 요거는 아까 그 CATL, BYD, 가펑 리튬이 아주 잘 1, 2, 3위로 들어가 있고요. 시총이 2조 8천억으로 해외 지수 ETF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탁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이스 G2 전기차 자유주행 액티브 ETF인데 이 ETF는 뭐 중국하고 미국에 투자한 ETF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거래소와 상해거래소가 합작으로 만든 지수 5대5로 투자하는 전기차에 한중 전기차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타이거와 코덱스가 브랜드를 내서 타이거 한중 전기차라는 그런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종류의 ETF를 투자해 보시면 전기차, 중국 전기차 좋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도 정말 유명한 그리고 정말 유망한 그런 배터리 기업들도 있지만 전기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쪽에 기대감이 있다면 중국 관련한 투자는 이런 관련된 ETF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김민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